유명 과학자들에게도 표절 논란이 있다? 과학계에 큰 획을 그은 아인슈타인 논문의 숨은 저자 논란부터 뉴턴의 떨어진 사과 논란까지 과학다반사에서 만나봅니다. 대표적인 과학자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인물.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인데 2002년 미국 한 기자회견장에서 아인슈타인에 대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다. 아인슈타인은 천재가 아닙니다. 남이 공적을 가로챈 치사한 인간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친 이는 미국의 과학 저술가 크리스토퍼 폰 비아크네스로 그는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논문들에 숨겨진 저자가 있다고 밝혔는데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의 아내로 알려진 밀레바 마리츠였다. 그는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한 것일까? 1896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밀레바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수재로 학교에서 유일하게 입학을 허가한 여학생이었다. 이 연필 너의 것이니? 응. 그렇구나. 이 연필도 그렇지만 내 마음도 너의 것이야. 뭐래? 그녀의 동급생 중 하나가 바로 아인슈타인이었다. 관심사가 비슷했던 두 사람은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급속도로 친해졌고 결국 1903년 모두의 부러움을 사며 결혼에 골인하게 됐다. 하지만 아유 여보 나왔어요. 오늘도 일 많았어요? 아유 말도 마. 이게 특허청이라고 해서 편할 줄 알았더니 아이 뭐 자료 봐야 되는 것도 수백 장이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6일 출근해야 되고 아 이러다가 뭐 내연구 할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어 이거. 당시 아인슈타인은 특허청의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틈틈이 물리학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여보. 어이 깜짝이야. 아우 깜빡 졸았네. 아유. 아무래도 좀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연구해야지. 이 논문은 내가 마무리할게요. 진짜? 아 그래? 그럼 여보 고마워. 그럼 나 좀 자고 올게. 네. 여보 고마워. 네, 쉬어요. 그래. 아유 너무 힘들다. 퇴근 후 피곤한 아인슈타인 대신 아내인 밀레바가 논문을 함께 저술했다는 주장. 아인슈타인은 결혼 2년 후 물리학에서 기념비적인 논문을 연달아 발표했는데 아인슈타인의 3대 업적으로 꼽히는 광양자 가설, 특수 상대성 이론, 브라운 운동을 포함한 5개의 논문이 그것도 불과 5개월 사이에 유명 학술지에 발표된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표절을 주장한 크리스토퍼는 그가 논문을 쓸 물리적인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과정인 만큼 뛰어난 수학자인 밀레바의 도움 없이는 이론을 완성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당시 학술지 심사위원이었던 렌트겐의 조수 아브라함 페로도비치 요페의 증언도 그 주장에 힘을 실었다.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심사위원님께 논문을 가져왔을 때는 분명 마리치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다시 수정해서 가져왔을 때는 그 이름이 쏙 빠져 있더라고요. 처음 논문 제출 시에는 분명 아내 밀레바의 성씨인 마리치가 저자란에 함께 쓰여 있었지만 1905년 발표된 논문에는 사라져 있었다는 것. 게다가 아인슈타인이 지인과 주고받은 편지에도 공동 연구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며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뒤 한화 3억 원에 달하는 상금을 모두 이혼 상태였던 밀레바에게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뭐 이혼? 그래. 나 이제 당신 꼴 보기 싫고 내가 사랑하는 엘자랑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당장 헤어져. 끝내 그냥 끝. 참나.
그래, 마음대로 해. 그럼 논문의 절반은 내가 쓴 거 홍보해도 되는 거지? 잠깐, 그건 안 되지. 발표했던 연구의 모든 공적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아인슈타인이 입막음을 위해 막대한 돈을 밀레바에게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재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를 향한 의혹들은 정말 진실일까? 아니면 화제성을 노린 주장일 뿐일까? 그 의문은 아직까지도 과학사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근대 이론 과학의 선구자 아이작 뉴턴. 하지만 그 역시 표절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다. 1672년 영국 왕립학회. 자, 여러분, 왕립학회의 새로운 회원 아이작 뉴턴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턴입니다. 제가 이번에 반사 망원경을 만들어서 왕립학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엄청난 환영을 받으며 왕립학회에 들어간 뉴턴. 그는 학회 입성 후 다양한 분야를 접하며 과학 연구에 더 몰입하게 됐는데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 무지개 빛으로 분리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학회에서의 첫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빛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어이, 거기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거든? 아무것도 모르는 신이 나셨네. 딴지를 걸어온 학자는 같은 왕립학회 회원인 로버트 훅. 이것이 두 사람의 질긴 악연의 시작이었다. 뭐? 학회를 그만두겠다고? 아니, 감히 내 이론에 시비를 걸잖아. 나는 그딴 인간 있는 학회 같이 있기가 싫어. 나 그냥 갈래. 자존심이 무척 셌던 뉴턴은 그 일로 학회를 그만두려 했지만 뉴턴의 재능을 높이 산 학회 회원들이 설득해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뉴턴은 로버트 훅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품게 됐는데 문제는 뉴턴이 자신의 이론을 집대성한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펴내며 불거졌다. 뉴턴! 뉴턴 어딨어? 아이, 훅 선배님 뭐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너 이 책 뭐야? 이거 제 책이네? 제 책이 뭐요? 여기에 있는 역제곱의 법칙, 이거 내 이론이잖아. 출처도 안 적고 출판한 법이 어딨어? 뉴턴의 책 프린키피아에는 중력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역제곱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개념이었다. 1680년대 중력을 연구 중이던 뉴턴은 훅과 사이가 떨어진 상태였지만 연구에 대한 편지만은 주고받았다. 그러다 로버트 훅이 자신이 논문으로 쓴 적이 있던 역제곱의 법칙을 참고하라며 보내주게 되었는데 야, 이런 게 있었어? 잠깐만. 뉴턴은 이 정보로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몇 년 후 유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뉴턴은 책에 이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로버트 훅은 이에 크게 분개했던 것이었다. 아, 그거요? 아니, 그 개념이야 뭐 다들 대충 과학자들이라면 알고 있는 거고 그 아이디어에 불과한 개념을 수학적 공식으로 푼 건 저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은 제 겁니다. 제 거. 뭐? 너 말 다 했어?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벌어진 첨예한 대립. 두 사람의 다툼은 무려 몇십 년 동안 이어졌는데 1703년 3월 로버트 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같은 해 뉴턴이 왕립학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이론을 수식으로 정리한 뉴턴 측 주장이 더 힘을 얻게 됐다.
후 뉴턴은 죽기 전 조카 사위 존 콘트위티에게 자신의 전기를 쓰게 했는데 내가 한 가지 말해둘 게 있다. 만유인력 법칙 발견에 기막힌 영감의 순간이 있었지. 그건 바로 이 사과란다. 그때 처음으로 사과 이야기를 꺼낸 뉴턴. 하지만 몇몇 과학사학자들은 이를 꾸며낸 이야기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생전에 뉴턴은 어마어마한 메모광으로 생각나는 모든 아이디어를 모두 메모로 옮겨 놓았을 정도였는데 하지만 수많은 메모 가운데 사과나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뉴턴이 뒤늦게 사과 일화를 꺼낸 이유는 자신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것을 공고히 하고 로버트 훅과의 우선권 논쟁을 종결짓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내가 이 사과가 떨어진 거를 보고 먼저 최초로 아이디어를 냈어.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의 최초 발견자는 나야, 나 뉴턴. 왕립학회의 라이벌과 수십 년에 걸친 다툼을 벌여온 아이작 뉴턴. 하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은 결국 그의 발견으로 알려져 있다.